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4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들어온 이 속보 기사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이 8시 조금 넘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5선 정진석 의원, 이러면 오늘 발표 단독 기사입니다. TV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으로 여러 사람을 그동안 검토를 했고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었죠. 지금까지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 뭐 이런 그런 전언이 많았었는데, 결국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낙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정진석 의원은 며칠 전에 용산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인사 검증 절차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참모진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서실장 인선은 이러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이름까지 못 박아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이 보도가 팩트라면은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되겠죠. 발표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진석 의원은 충청 출신 5선 중진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정무 감각 그리고 경륜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만큼 가감없는 조언도 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천을 했었죠. 그전에도 많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진석 의원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기는 아무래도 이 고향 친구 격인 정진석 의원이 더 적당하지 않았느냐,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좀 다른 점은, 총선 전과 다른 점은, 총선 전에는 어떤 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용산 비서실장 김대기, 그리고 이관섭, 지금 현재 이관섭 모두 정책통이죠. 정치권 사람이 아닙니다. 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도 정책통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물망에 오르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실장도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이죠. 뭐 원희룡도 그렇고 또 이정현, 뭐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뭐 장제원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치인 중에서도 최고참급에 속하는 고향 친구 정진석 의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서 정치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 지금 국무총리도 정치인 출신이 다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윤, 그 앞에 쌓인 난제. 자,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와 관계 재설정 등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자,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지난 19일이면은 민주당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한 날이죠. 그날은 또 사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치미효의 지지율이 최저치 23%로 떨어졌던 그날입니다. 자, 그날 만나자고 전화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재명 쪽에.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아마 그 통화를 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날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다 모아놓고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에게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 그리고 그 각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말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고 본인 의도와 달리 독선, 불통 이미지가 고차가 했다면 이를 벗겨내겠다는 뜻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란 점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자, 근데 이 각성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실제 행동이 보여져야 됩니다.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시적인 행동은 아무래도 소통인데 언론과의 소통,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죠. 과거처럼 도어 스태핑 이것을 다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자주 만나서 민심을 듣고 기자들과 이 소통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여론, 민심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옵니다. 국민의 여론이 질문하는 과정에 나오죠. 그러면 대통령도 기자들과 소통을 하면은 민심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인데 그걸 지금까지 등한시 해왔죠. 도어스태핑 중단 이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겠다 선언을 했지만 정치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 앞으로 당장 이재명 이제 이번 주에 만날 텐데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가서 어제로 꺼내겠다. 이재명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약속을 했죠. 25만 원 간철시키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포퓰리즘에 대해서 특히 현금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정기조, 철학, 원칙이 큰 게 하나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정치적 과제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난제가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정치 복원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 물론 이렇게 대통령은 정치를 하죠.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 사법 당국, 검찰과 법원과 검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 조국 대법원 빨리빨리 판결 내려서 구속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구속되죠. 이재명에 대한 대북 선거,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추가 기소, 또 법인카드 수사, 지금 세 개의 재판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치와는 상관없이 이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앞으로의 우리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느슨하게 한다든가 재판을 질질 끈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탄핵 정부 개헌 이렇게 하면서 더 엄청난 회오리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자, 이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자, 중앙일보도 관련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쓴소리 듣겠다. 그래서 영수회담 이어서 낙선자도 만난다. 용산은 국정 운영 방식 자성의 뜻이다. 낙선자들 만나는 것. 그래서 총선 책임론 관련해서 소통 나설 듯. 이재명과 회담 일정은 오늘 조율.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 등 협의 가능성. 자, 이재명과 회담 일정은 오늘 조율하는데 어제를 놓고 국무총리 인선을 협의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기사들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총리 인선을 놓고 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큰 틀에서 우리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잘 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놓고 이재명에게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이야기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그건 이재명에게 낙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 인사권.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좌파 사람들 이런 사람 놓고 이런 사람들을 국무총리로 써달라. 그걸 윤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일종의 연정이 되는 겁니다. 거국 내각 이렇게 되죠. 지금 만약에 이 이재명이 추천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죠. 헌법에 보장된 장관 임명 재청권 이거 다 행사하겠다고 하고 국정의 절반 좀 달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 국무총리 인선을 협의를 하기는 하되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오찬 초청 원래 오늘 오찬을 하자고 비대위원들 다 오찬을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이미 홍준표도 다 만나고 나서 그 이재명에게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났습니다. 나서 한동훈이 생각이 났는지 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오늘 그러니까 원래 예정은 오늘 점심을 하자고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 중이다. 총선 때. 자, 그래서 칭병이라고 하죠. 그는 칭병. 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초청을 거절하는 거,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걸 칭병이라고 하는데 칭병 사양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홍준표,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한동훈을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SNS에 첫 글을 올렸었죠. 동아일보는 총선 패배 책임, 윤한 갈등 재분출, 한 배신자론 나온 뒤 오찬고사. 윤석열을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홍준표가 한동훈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런 그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SNS 활동을 안 하는데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려서 배신을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그리고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 쓴소리를 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문제, 그리고 그 비례대표 공천 문제, 또 황상무, 이종섭 관련 그런 일종의 쓴소리 여기에 대해서 그 홍준표는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동훈은 그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공방을 하고 나서 오찬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다 이것을 밝히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은 홍준표의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갈등이 크게 깊어질 수 있는 말들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간섭 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 오찬회동 제안을 받은 사실을 직접 밝혔고 거절까지 다 밝혔다. 이간섭 대통령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언론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젯밤 페이스북에서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자, 이런 글도 올렸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선인들한테. 그리고
저를 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으로 안다. 지금 당선인들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당 복귀를 시사를 했다. 전당대회 이제 출마죠.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관심사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가 당으로 들어가서 저하고 같이 일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이번 6월 7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치를 다시 하겠다면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늦게나마 손을 내미는 것을 뿌리칠 일이 아니죠. 물론 건강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나쁘면 잠깐 시간을 며칠 뒤로 늦춰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말 건강 때문이라면은 그게 아니고 참석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참 좀 일정을 좀 다시 조율하자가 아니고 참석 어렵다고 한 건 이 감정을 내비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 그런데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당에 다시 들어가서 집권당이죠. 여당이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같이 가야 될 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총선 과정에서 약간 다소 서운한 게 있더라도 풀고 가야죠. 본인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할 사람은 아니고 임기 중에는 모르지만은 한동훈은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다면 정치인이 이런 걸 가지고 개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는 건 정치인의 자질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이죠. 여권에서는 한동훈 총선 책임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동훈, 홍준표 비난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죠. 그동안 홍준표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어도 그동안 참고 있다가 한동훈을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발끈해서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린 거죠. 그렇다면은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 경쟁, 신경전 이런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과 홍준표. 자, 이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고 실제로 포스터 윤석열 경쟁이 벌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몸푸는 오세훈, 서울의 여당 낙선 당선자 잇따라 만나고 있다. 19일에 첫 회동을 했고 오늘 내일도 예정돼 있다. 19일 저녁에는 서울의 동북부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을 했고 22일 저녁은 서남부 지역 낙선자 만찬 오늘입니다. 오늘 계획이 돼 있고 또 내일 저녁 23일 저녁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 만찬. 서울시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오세훈이 또 대권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낙선자들 14명 동북부 낙선자 14명을 19일 저녁에 공간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겠다.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총선 전략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동훈에 대한 견제고죠. 총선 전략은 한동훈이 짰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 호응이 컸던 서울시 정책 당에 다 알려줬지만 공약으로 채택 안 하더라. 이건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구입니다. 포스터 윤석열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동 시기 어제를 조율을 할 텐데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청구서부터 들이민다.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여기 가서 하두를 꺼내겠다고. 그런데 동아일보는 현금 살포 마약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25만 원 지원금 접점 찾을지 주목. 이것은 접점을 찾을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은 주장을 할 테고
주장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 잘 들었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죠. 민생 문제가 최우선 의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 살포에 부정적인 만큼 지급 대상, 지원금은 조정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